네, 두 번째로 찾아갈 곳은 어제 작고한 김용환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의 빈소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4호선 해화역이었습니다. 네, 이번 토크는요, 장용진 파이낸셜 뉴스 기자 추가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고 소식이었는데 이 7인의 주축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도 기억이 이제 새록새록 김용환 부총재 이제 계실 때 저도 이제 그 취재 활동을 하고 했었는데 이 김용환 돌아가신 이제 그 전 의원께서는 서울법대를 나오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죠. 재무부에 들어가서 정말 재무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재과장, 이재국장 했는데 30살 나이에 청와대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발탁이 됐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어요. 그때가 1973년도에 우리나라에 5.1 그 파동이 있었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5.1 파동할 때 그 외자를 정말 잘 들여와서 이 5.1 파동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어떤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상당히 이제 총애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보면 이제 재무부 장관도 하셨고 더군다나 이제 1997년도 IMF 사태가 우리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DJP 정부를 성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즉 당시에 김종필 당시에 총리 측에서 협상 대표로 나서서 DJP 단일화를 이뤄내고 그 다음에 이제 DJP 정부에서 경제를 담당을 했어요. 네. 당시 이현재 부총리가 이제 경제부총리를 할 때 그때 이제 IMF를 우리 극복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고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탄생에 기여했던 7인의 원로 그룹이 있습니다. 이 원로 그룹들의 좌장 역할을 사실 김용환 부총재가 하셨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그 마지막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당선됐을 때 굉장히 쓴소리를 한번 하셨죠. 근데 결국 그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어떤 결별을 하고 네. 그 뒤로 그 충격으로 사실 좀 병을 얻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중풍으로 좀 앓으시다가 영면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네. 아까 33살에 당시 이재과장을 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도시 합격도 좀 일렀고 좀 빨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서기관이었던 거죠. 근데 서기관으로서 이제 사실 그 경제정책회의에서 말석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말석에 앉아 있었는데 당시 논의가 됐던 것이 핵심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게 이자 인상, 이제 이율 인상의 금리 인상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를 놓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누가 책임을 지느냐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때 이 김용환 고문이 당시 이제 서기관이었는데 과장이 딱 나서면서 실패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당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상당히 눈에 상당히 발탁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용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한국 정치사에 굵직한 일이 있을 때마다 뒤에서 막후 협상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고향이 충남 보령이더라고요. 그렇죠. DJP 연합 당시 이렇게 성사할 때도 이분이 뒤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JP가 정말 신뢰했던 분이시죠. 모든 정권을 사실 김용환 부총재한테 그때 이제 고문한테 넘겼는데 사실 저분의 어떤 정책 소신은 이제 내각제 개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DJP 하기 전에 원래는 어떤 그 당시 YS 말기였거든요. YS 말기에 사실은 YS 말기에 때 그 내각제 개헌에 대한 움직임이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때 JP가 이제 그런 은밀하게 이걸 추진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이회창 그때 후보가 나섰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 이회창 후보와 원래는 이회창 후보 쪽과 이제 어떤 후보와 함께 연대를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회창 당시의 후보가 나는 JP와 함께 못한다라고 이제 쳤습니다. 이제 그 틈을 사실 DJ가 파고 들어간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내각제 논의와 관련 지금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 하시는 한강호 지금 비서실장하고 바로 김용환 지금 고문이 두 사람이 파트너가 돼서 협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보면 그 목동에 그 이제 지금 이호 여사의 동생이죠. 네. 그 이모집이라고 하는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할 때마다 그 집에 가서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때 취재 기자였는데 이 DJP 연합을 제가 물을 먹었습니다. 네. 딴 신문에서 특종을 했는데 그때 특종을 할 때 바로 이 이모집 회동을 이제 그때 기자가 포착을 한 겁니다. 네. 그 이모집에 누가 갔냐면 바로 김용환 부총재가 갔습니다. 거기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전격 회동해서 그 자리에서 내각제를 실시한다. 그리고 이제 되면 내각제를 개헌하고 뭐 집권 한 2년 했을 때 개헌을 성사한다. 이런 합의문을 처음으로 그때 작성을 했어요. 네. 그게 바로 DJP 연합의 바로 출발점이었습니다. 네. 네. 이제 고인이 되신 김용환 전 고문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어서 남다르게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07년 당시 그 당내 경선 MB하고 박근혜 네. 당시 이제 후보하고 경선 때도 크게 도왔지만 패했죠. 박근혜 당시 후보가 그때 이제 그 보도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왜 도와주시냐라고 여쭤보니까 저승에 가면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네. 영예라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엿보면 얼마나 이제 그 성심성의껏 도왔겠습니까. 그랬는데 이후에 2011년 언론 인터뷰에서 7인의 얘기를 합니다. 언급을 한 거죠. 예, 김용환 전 의원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전화까지 걸어서 지금 세상에서 고모님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시느냐. 박근혜 최수희중이라고 합니다라고 네. 크게 화를 냈다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두 분이 이제 갈라지게 된 거는 당선인 시절에 2012년 박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에 한 호텔에서 만났는데 그때 이 김용환 고문 입장에서는 최태민 얘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당선인에게 이제는 그 최태민 그림자를 지우시고라고 말을 꺼내자마자 당시 당선인이 엄청 화를 내면서 금기어를 꺼낸 거네요. 예, 그런 말씀 하시려고 저를 도왔느냐라고 이제 그때부터 이후로 연락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그 기념 사업회가 있잖아요. 그 회장을 뽑는 데 있어서 김정념 그 전 비서실장이 임기가 다해서 후임으로 지금 이 김용환 고문을 추천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께서 좀 젊은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상 거절 의사를 보인 거죠. 네.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회장을 맡게 된 건데 보면은 그 2인자를 두지 않는 막후 실세를 두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의 성향이 아마 그 박근혜 최수중 아니냐라는 말을 듣게 한 그 7일의 인터뷰로 조금 거리를 멀게 한 건데 결정적이었던 결국은 그래 최태민 얘기가 두 분의 사이를 갈라놨고 그것이 김용환 고문의 저런 그 말들이 결국은 탄핵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김용환 고문도 탄핵 소식에 대해서 내 말을 들었어야 한다라는 아쉬움을 보였다고 하니까 네. 또 두고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그 네. 부분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환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서강대 재학 시절에 과외 선생님을 할 정도로 그렇죠. 인연이 오래됐는데도 그 말 한마디 이후에 연락이 거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아쉬운 감정을 많이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금기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인자와 최태민. 네. 이 이야기를 언급한 사람은 다 멀어졌어요. 자, 김무성 전 대표가 당시에 이제 친박계에 제가 좌장을 뭐 하겠다는 이야기를 좌장. 했다가 네. 결국 이제 네이저를 맞고 이제 축출됐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김용환 지금 그 고문 같은 경우도 바로 최태민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사실 이분이 김용환 고문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오랫동안 만나보면 정말 이분은 누구의 어떤 삐빠른 소리, 좋은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자한테도 굉장히 쓴소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분이 정책 영향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JP하고도 결국 나중에 이제 결별을 한 게 JP가 내각제 문제와 DJP가 깨지니까 그때 JP와 결별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JP 얼굴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의 정책 소신도 강한 분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감히 누가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당시 당선자인데 당선자 앞에서 최태민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제가 보는 친애 중에서도 이 김용환 고문밖에 없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자 지금부터 최태민의 그림자를 지우셔야 됩니다. 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최순실이 있고 지금 그 사람이 실세고 인자인데 왜 당신이 지금 실세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왜 나한테 최태민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것이겠죠. 바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전화 한 통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김용환 고문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그 부분을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그때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그런 충격, 본인의 어떤 그동안 본인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또 그렇게 어떤 배척을 당하고 돌아가신 데 대한 마음의 아픔 자체가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크셨다는 이제 전언입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7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7인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에 굉장히 네.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환 전 고문의 그 부고 소식을 계기로 해서 7인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알고 계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 그리고 현경대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도 계시고 김용갑 전 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 이제 고인이 된 김용환 전 의원, 그리고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이렇게 7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분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이 정부 출범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다가 지금은 각자 다른 길을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이분들이 다 이제 박 전 대통령 인연이 있습니다. 네. 자, 김기춘, 현경대 이 두 분은 사실은 이제 그 상청회라고 해서 네. 정수장학회의 어떤 장학금을 그렇죠. 받고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나름대로 그게 있고 강창희 전 국회의원 부의장은 하나의 출신입니다. 64, 17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력이 있고 또 김용갑 의원 같은 아주 보수의 어떤 그런 분이시죠.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도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고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은 옛날에 이제 그 해직 기자 할 때 1970년도에 보면 그때 동아일보, 조선일보 네. 그때 막 그 해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안병훈 부사장이 청와대 출입 기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해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부당하다가 해서 이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걸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서 결국 해직이 안 되게끔 했던 그런 인연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들 보면 박 전 대통령과 굉장히 인연 속에서 만난 거예요. 원래 처음 멤버는 4명이었습니다. 그때 김기춘, 뭐 현경대, 그다음에 김용환, 뭐 최병렬 이분이었는데 결국 이제 언론이 추진하는 넣어야 된다. 강창희 부의장 놓고 해서 이제 7인 모임이 되고 여기서 사실은 초창기 이제 인선 그때 당시에 뭐 남재준 국정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보수 쪽의 어떤 하나의 어른들 모임이었고 인연을 했는데 문제는 이 그룹의 역할이 자꾸 커진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하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도 이제 어떤 상당히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네. 더군다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 이제 비서실장으로 기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 그러면 7인의 역할이 좀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멀어져 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런 분들이 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 번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정말 대통령한테. 그 섭섭함들을 많이 토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7인에는 박 전 대통령 초기에만 좀 역할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멀어지게 된 이제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멀어지면서 언급도 줄었습니다. 근데 이 7분 중에서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는 가장 마지막까지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네. 조카고 최재경 전 수석 입장에서는 삼촌 아닙니까? 그래서 막후에 7인의 멤버 중에서 한나라당 대표였던 최병렬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최병렬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 낭설이다라는 네. 입장이 더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뭐 자신은 뭐 연락도조차 잘 되지 않는 상황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하면서 상당히 좀 격정을 드러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뭐, 최근에는 뭐, 심지어는 뭐, 내가 이제 김기춘 실장과 밥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극렬히 부인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분 역시 이제 거론은 됐었지만, 이미 그 정권 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상당히 거리가 이미 생긴 것이 아니겠느냐. 뭐, 지쳇말로 팽당한 상태가 아니었느냐. 이게 지금에 보자면은 정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한때 박근혜 정부 초기에 7인회가 뒤에서 인사를 뭐 좌지우지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 힘이 빠지기 시작한 게 그때 일각에서는 최순실과 뭐 그 일당과 관계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권력이 오버랩된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 박 정권 출범 초기에 누가 이제 인사가 되면 뒤에 7인의 멤버 누가 추천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이제 여의도에서 나왔었죠. 그러다 말씀하신 대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얘기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7인의 멤버들이 연락이 안 된다더라.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이런 게 정윤회 문건 파동 때 조금 일부가 드러났었죠. 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아마 그게 정윤회 문건 파동을 기점으로 해서 최순실이 등장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러고 또 다른 이 7인의 멤버들 분들이 다 원로시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 입맛에 맞는 말씀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사이가 더 벌어지고 그 사이에 최순실이 끼어들면서 이런 사달이 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제가 지금 와서 참 아쉬움은 참 커요. 사실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외부의 어떤 전체 그림을 조망을 하고 국가의 어떤 전체 어떤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그래도 남아서 박 전 대통령과 가끔 식사도 하면서 좀 조언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더라면 과연 지금같이 박 정권이 무너졌을까라는 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솔직히 어떤 뭐 우리 사회에 원로가 없다라고 하지만 또 정권에도 원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또 외부와 그래도 쓴소리를 그래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박 정권에서는 이 7분이 아닌가 싶어요. 돌아가신 김용환 부총 고문 같은 경우도 정말 이분은 어떤 면에서 정말 바늘 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그렇게 깐깐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취재를 할 때도
정말 그 DJ 김대중 전 대통령 앞에서도 정말 할 말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당시에 동교동계 같은 경우에 막 그 부르르 떨기도 했습니다. 그 왜냐하면 감히 어떻게 우리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럴 정도로 해서. 근데 그런 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하나 둘씩 이제 멀어졌다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 박 정권이 몰락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면 참 7인회가 참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출범에 기여했지만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한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돌아가신 김용환 그 고문하고는 좀 결이 다른 분이죠. 사실 이분은 대통령을 정말 어떤 면에서 주군으로 모시는 분이고, 네. 김용환 고문 같은 경우는 주군이 아니고 그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좋은 자로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김 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한테 놓으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기춘 실장이 아까 이야기했던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용환 고문은 안 되고 김기춘 실장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결국은 대통령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용을 하고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내치는 바로 박 전 대통령의 그런 인사 스타일 때문에 이제 김기춘 실장 되지 않습니까? 결론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분은 지금 구치소에 가 계시고, 네. 그래도 김용환 돌아가셨지만은 그래도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칭송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환 전 고문의 별세 소식 그리고 7인의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이수희 변호사, 장용진 기자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역으로 출발하겠습니다.